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을 기록하며 사흘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던 날 전국의 신규 환자는 594명. 이 가운데 385명이 수도권 발생이었습니다. 이후 20일이 지난 현재 신규 환자는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5단계로 확산세를 막지 못한 게 확인됐지만 정부는 최근 확충한 의료 역량과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기대를 걸며 2.5단계를 6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60-70%가 발생하는 수도권에서 이동량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과 1주 전 주말의 이동량은 각각 2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저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선행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7에서 1.07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알값이라고 하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이렇게 떨어진 것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의료 체계가 버티는 상황에 수도권 선별 진료소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겨울철 감염 양상을 대비하지 못해 3차 대유행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여전해 정부 기대만큼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세분화해 패스트푸드점은 카페와 마찬가지로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 카페 매장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 금지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최대 3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금 매출이 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정말 살기가 너무 퍽퍽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특별히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른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피해 규모를 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업종에 100만 원, 집합 금지업종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임대료 부담까지 고려하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지원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과 함께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납부도 3개월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현행 인하액의 50%에서 70%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도록 신속하게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물론 2차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졌던 법인 택시 기사 등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 정도, 58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비비 3조 원을 포함해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으로 임대료를 꼽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 현황과 피해 정도 등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 가운데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70.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가 서비스업이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점업 순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업체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기는 지난 2월 말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사태 때가 54.3%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는 8월 광복절 집회 등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정책은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40%를 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으로는 가장 많은 70% 가까이가 임대료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와 각종 세금, 대출 이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과 임대료 지원, 세제 혜택 등을 꼽았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직접 지원이 필요하고요. 금리는 서울시 같이 제로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정도는 최고 5점에 4.50점으로 세월호 참사의 1.33배, 메르스 사태의 1.54배 수준이라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더해지며 연말 도심 상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일부 업주들은 꼼수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 1층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층을 둘러봐도 직원들만 뜨문뜨문 보일 뿐 휴일을 맞이해 쇼핑하러 온 손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에 이어 연말 특수마저 사라진 백화점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밭갈거리도 썰렁한 건 마찬가지. 그나마 상권을 유지하던 홍대 거리에도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공연과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장소 역시 고요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 근처로 한 5년 이상 살았는데 홍대 거리가 이렇게 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5단계 상향에 힘겨워했던 상인들에게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원래 연말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정도 하면 5분의 1 줄어들어 싸도 가요. 연말 연초 특수는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아예 길거리 자체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도 가게 문만 열고 그냥 배달 시작해서 배달 기다리는 거. 상황이 어려워지자 일부 업주들은 현장에서 꼼수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체 테이블을 나눠받거나 카드를 쪼개서 계산하는 등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5테이블이면 상호 20 이렇게 해서 옆으로 뒤로 약간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대화도 가능하시고요. 얼어붙은 경기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영업은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자발적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비대면 집회가 원칙이고 예배에도 2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의 한 교회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며 방 여러 개에 20명씩 나눠 예배를 강행해왔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 예배가 열리는 일요일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교인들이 하나 둘씩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종교시설에선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데 신도들이 예배를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는 코로나는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300명인데 되게 최소 이제 100명, 150명 이상 이렇게 모여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예배를 보러 왔다고 하자 예배당 맞은편 방으로 안내합니다. 따라가 보니 스크린 화면을 보며 찬송을 부르는 신도들로 가득합니다. 예배당과 다른 방에 신도 20명씩 들어가도록 해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혹시 여기 지금 다 켜져서 아무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정비가 그러니까. 1시간 반이 넘게 이어진 예배. 목사는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0명 이내에 성전에서 드릴 수 있다. 제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았어요. 항상 모든 것은 교회당 맡겨야 돼. 목사님한테. 알았어요? 하지만 방역 수칙에 따라 허용되는 20명은 비대면 예배 준비를 위한 예외적인 인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더구나 해당 교회는 코로나 발병 이후 신도들에게 대면 예배가 오히려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교해왔습니다. 세일은 뭐가 없어요? 세일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 손에는 세일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회 측은 처음에는 시청 확인을 받았다고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며 발뺌했습니다. 비대면 20명, 그러니까 대성전 본당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성전 20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 확실히 아니라 20명,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외국 식품 판매점과 관련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천의 한 마을에는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나온 곳은 천안입니다. 외국 식품 판매점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검사를 받는 태국인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태국인 확진자는 홍성과 아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식품 판매점 2층에 있는 공간에 외국인들이 모인 뒤 또 다른 만남을 통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천에서는 마을 한 곳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져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이용객인 70대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연쇄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마을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주민 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들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청주 참사랑요양원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음성 소망병원과 괴산 성모병원 등 3개 병원과 관련된 환자는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감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산에서는 교회에서 운영한 영농조합 법인과 관련해 직원과 교인들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청주와 제천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들과 관련한 접촉자들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강원에서는 오늘 하루 확진자 20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춘천 중림동의 주민 10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 4명은 일가족으로 속초에 사는 확진자와 같은 장례식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원 마현리에서도 주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종교시설 또는 서울의 지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내일부터 요양정신병원과 고위험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격주마다 시행합니다. 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들 시설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종사자가 감염 확산의 매개가 되는 것과 관련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정신병원과 시설 142개소에서 근무하거나 이용 중인 3,8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숨은 감염을 찾기 위해 수도권에 이어 부산과 광주 등에서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까지 검사소를 찾으면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김종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선별진료소와 달리 의심 증상이나 확진 환자 접촉 이력이 없어도 검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지난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5곳에서 운영 중인데 토요일까지 검사받은 시민은 5,500여 명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4,400여 명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0.15%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1명은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받았고 2명은 친척이 확진 판정을 받자 무작정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았다가 이틀 뒤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이분들에게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독촉 전화를 하니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항을 뒤에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시 선별 검사소의 경우 진단 검사 결과가 선별 진료소보다 비교적 늦게 나오고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격리 대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염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 대응하는 게 그만큼 늦어지고 또 다른 감염이 생길 여지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증상자나 접촉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셔야 결과가 빨리 나오고 그에 따라 역학조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도 운영에 들어가는 등 임시선별검사소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알리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영국에서 귀국한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8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던 이 남성은 자가격리 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40분 만에 숨졌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양성,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가족들도 잇따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먼저 입국한 가족 1명은 자가격리가 끝난 뒤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바이러스의 모든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하는 유전자 전장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다음 달 첫째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변이된 부분만 PCR을 해갖고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은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광역당국은. 전파력이 70%나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과 캐나다, 일본, 남아공 등지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3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들어온 지 3일 이내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로 판명나면 국내 유입 첫 사례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방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말 연시 연휴를 앞두고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은 항공기 조종사인 30대 남성과 함께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조종사는 검역 면제 대상이라 지난 16일 영국에서 귀국할 당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시중에 퍼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늘어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내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최다를 기록하며 하루 4,0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できる限り会合は控えていただき、何としてもこの年末年始で感染拡大を食い止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ご協力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도 등 15개 지자체는 연말연시 진료를 계속하는 곳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약 3조 원의 추가 예산으로 코로나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感染症指定医療機関等に限れば 20% を超えていた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るかなと思います。離職の理由には労働環境の変化や感染リスクなどが挙げられています。 일본 간호협회는 의료진의 피로가 최고 수위에 달해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일하는 것은 이제 한계라며 현장의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수의 120% 수준까지 계약할 것이라며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늦었다며 미국과의 맞교환 스와프를 통해서라도 백신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 수의 120% 정도 되는 물량을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거라며 결코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내년 2, 4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와 주사기 같은 부대 물품을 구매하고 유통비도 확보하는 등 접종 준비 작업을 미리 해놓겠다는 겁니다. 법적 문제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선계약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관련 법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과 성과들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보건복지부나 관련 당국에서 추후에 발표를 자세하게 1월 중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늦었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질 거라며 이미 많은 양을 확보한 미국과의 맞교환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시급한 백신을 먼저 긴급 지원해주고 한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여 미국에 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 방안을 제안한다. 당정청은 백신 확보 상황을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계약 내용이 보안 사항인 만큼 백신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심사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3개 품목에 대해 사전 검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사를 위해 2개의 허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업체가 식약처에 동물 실험인 비임상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부터 허가까지 180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이 4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여기에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일반 의약품과 달리 유통 전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역시 기존에는 2, 3개월이 소요됐지만 20일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단순한 단축이 아니라 저희가 허가 신청 전부터 사전 검토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고요.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편 식약처는 해외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다수 업체가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5개 제품이 임상 중이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미국 릴리와 리제네론에서 항체 치료제 3상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15개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접종은 의료진과 고령자들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에서 일요일 아침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전염병 시설인 로마의 스팔란자니 병원의 의료진들이 첫 접종 대상입니다. Con profondo orgoglio e con grande senso di responsabilità che oggi ho fatto il vaccino. Piccolo gesto ma fondamentale per tutti noi.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근처 요양원에 사는 96살 할머니가 첫 접종자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고령자와 의료진이 백신의 초기 접종자가 됐습니다. 체코에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총리가 고령자와 함께 첫 번째 접종자로 나섰습니다. Ta vakcína, která přišla včera z Evropské unie, je ta naděje. Je naděje, že se vrátíme do normálního života. EU 국가들의 동시 접종을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걸쳐 백신 긴급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벨기에 제조 공장을 출발한 화이자 백신은 유럽 대륙 전역의 27개 EU 회원국에 긴급 배송됐습니다. 각국은 EU 집행위원회 요청에 따라 일요일에 맞춰 공식적인 백신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의 예방접종은 하루 일찍 시작됐습니다. EU 각 회원국에 배송된 첫 백신 물량은 이처럼 고위험군과 의료진에 대한 접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대규모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1월 6일 미국에서 이미 사용이 승인된 모더나 백신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을 직접 매듭지으며 전국을 수습하겠다는 것인데요. 공수처장 후보도 이번 주 안에 최종 지명하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가 결정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며 논란을 수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를 한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수용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점은 추 장관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이후로 전망됩니다. 사표 수리와 함께 법무부 장관 후임자 발표 등 2차 개각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수 장관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인사검증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 장관부터 원포인트로 교체한 이후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되면 이번 주 안에 한 명을 최종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한 공수처장 후보 지목을 통해 연내안으로 윤 총장의 징계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추장관 교체와 공수처장 지명이 이뤄지면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성탄절 사과에는 1년 이상 이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임기 5년 차를 맞는 정부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직접 수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 취소와 관련한 본안 소송 준비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구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이성과 냉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에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민주당이 의석수나 권력에 취해 윤 총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사퇴 의사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 모독 행위라며 회의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구속이 되더라도 법안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수당이 나옵니다. 올여름 이른바 이 묻지마 수당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2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씩이 계속 지급됐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법의 예외 규정이라고는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수당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당해가지고 지급 이때는 이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지난 6월과 7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형사 피의자의 수당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지만 아직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 300만 원이 넘는 입법 활동비가 지급되고 경비로 구분되는 400만 원에 대해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수당 외에 입법 활동비랑 특별 활동비를 별도로 이제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특혜 면세, 이중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제도적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국회의원의 수당 체계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스스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액하는 활동비의 비율을 더 늘리는 법안까지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은 이미 제출된 것만 10개에 육박하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수당을 포함하고 공무원 보수 증가율 0.9%까지 반영해 연봉 1억 5,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출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도시 전문가 후보의 등장으로 내실 있는 정책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와 개혁의 마지막 진통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구례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농장 발생 건수는 29건으로 늘며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첫 번째 감염 사례가 나왔던 전남 구례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오리 16,000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인데 연휴 전 방역당국의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던 곳입니다. 첫 번째 감염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어 예방적 매몰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모두 29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10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6개 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직 농가 발생이 없는 지역 역시 야생 조류에서는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매몰 처분한 가금류의 수도 1,000만 마리에 육박하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에 정부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전국적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지난 2014년의 악몽이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와 닭, 달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오리 산지 가격은 고병원성 AI 발생 전보다 45.3% 뛰었고 닭은 6.1%, 달걀은 7.6% 비싸졌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지난 2월 말 이후 가장 높아졌습니다. 새해 유가는 코로나19와 산유국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기름값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던 기름값이 이달 중순에는 50달러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던 2월 말 이후 최고가입니다. 유가 상승세를 이끈 큰 원인은 세계 1, 2위 원유 수요국인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점차 살아나면서 원유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가치가 갈수록 떨어져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달러와 약세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외국산 원유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가격이나 효과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원유값이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 원유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여전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 간의 공급 조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50달러보다 더 상승하거나 하락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전략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지속해서 오르면 새해부터 분기별로 원가에 연동되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상승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 생산 비용도 올라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유전개발시설인 해양 플랜트를 수출하는 조선업과 자원개발업은 유가 상승의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 실제로 언제쯤 진정세에 접어들지에 따라 유가는 변동성이 클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들어온 제보 2,800여 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10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폭행 갑질 사례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뽑혔고 이른바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례는 원청 갑질 유형으로 선정됐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다양한 갑질은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이맘때 수준을 7에서 9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4도에서 한낮에는 9도까지 올라 오늘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도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광주는 2도, 부산은 6도 등으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1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잇따라 밀려오면서 이번 한파는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와 폭설 대비 미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특보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